안녕하십니까. 3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어까지 여기 등장했는데요. Leave no one behind.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 모토가 No one left behind, 이렇게 유엔에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 속에서 Leave no one behind 라는 말을 쓰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뒤에 누구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남겨두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의 역사인데요. 먼저 이제 장애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장애 그러면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게 동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 보면 좀 불쌍하게 안 보입니까? 제가 우리 노들대학 학생들하고 같이 밤에 수업을 마치니까 마치고 이제 술 한잔 하러 노래방을 이제 가거든요. 어떤 노래방 갔을 때 젖도래 아저씨가 저희 학생하고 저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1,000원을 딱 주더라고요. 야, 내가 10,000원만 줬어도 야, 요거 모금이다 생각하고 받았을 건데 여기 한 5-6명 있는데 1,000원을 딱 주고 가니까 아유, 그래도 나름 대노들장애인 이야기 고장인데 1,000원 받기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은 우리를 처음 보는 우리를 어떻게 봤을까요? 매우 동정적으로 불쌍하게 봤죠. 뭐 이것은 제가 비장애인이었을 때도 장애인을 바라봤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봉사라는 말은 매우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국가가 이런 봉사들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민간에게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봉사하러 가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쓰죠. 이 봉사. 그리고 극복 때문에 네가 엄마 말 안 들어서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네가 개인적으로 극복할 문제다. 그래서 헬런 켈러가 되고 스티브 호킹스가 되고 훌륭한 대법관이 되고 장애인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극복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노들장애인 야학에서 학생들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34살 때 처음 이제 야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학년기 때는 학교도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는 그때는 의무 교육이 아니었어요. 학교 안 가도, 학년기 때 학교를 안 가도 국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이 시기에 학년기 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야학을 와서 저를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고장 선생님, 왜? 제가 야학을 오면서 저는 개새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34년 만에 노들야학을 만나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기억니은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집에만 있었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하러 나가면서 밥 주고 집 잘 봐라 그러고 나갔대요. 그리고 점심때는 저 혼자 밥을 차려 먹었대요. 그리고 밤에 와서 밥 묻나 집 잘 봤나 라는 말을 34년을 들었답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로 살아있는데요. 바로 장애인들의 존재, 그런 존재인데 언론에서는 그냥 동정, 봉사, 극복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미사여구로 아름다운 미담을 통해서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런 동정, 봉사, 극복이라는 시각이 이 사회 속에서 지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개인주의, 경쟁, 효율, 이거는 이 사회 속에서의 가치의 기준이죠. 경쟁해야지만이 살아남는 사회죠. 그리고 경쟁의 미덕이 있죠. 그래서 경쟁에서 더 올라가면 더 많은 급부를 쳐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 사회입니다. 그런 가치, 기준, 그리고
누구보다 좀 더 빨리 가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비장애인의 그런 기준들, 이걸 비장애인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뭐 주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장애인들은 이미 그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재활시켜서 그 경쟁의 기준에서 편성하면 박수 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시켜버리는 이런 방식 속에서의 문화가 바로 동정, 봉사, 극복이라는 것들로 치장해버렸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장애 등록제를 처음 시작한 해가 88년 11월 1일입니다. 의학적인 손상의 등급, 이것이 이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의사들의 집단들입니다. 의학적인 집단들인데, 그들이 건강 이상일 때는 장애의 상태가 아니고 바로 손상이 있을 때 장애라고 규정합니다. 바로 그 손상 때문에 기능 제약이 오고 사회적 분리가 온다. 그래서 장애는 손상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에 관련된 법률이 지금 한 18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그나마 인권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바로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2조에 장애와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를 어떻게 규정하냐라고 하면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규정한 것은 WHO에서 규정했던 손상을 반영해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장기간. 장기간이라는 말은 고쳐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말은 장기간이지만은 죽을 때까지 너는 장애, 손상을 가지고 산다,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상태를 장애라고 하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 유형을 15유형으로 나눕니다. 손상의 기준은 바로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두 가지 나누고, 신체적 장애도 외부, 내부로 나눕니다. 보통 이제 장애를 느낄 때 외부 장애인들을 통해서 많이 느껴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바로 장애를 인식하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그래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이렇게 6유형이 외부 신체적 기능장애에 속해 있고요. 내부는 잘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장, 심장, 장루, 요루, 간장애, 호흡기, 뇌정전, 이렇게 6유형이 있습니다. 나머지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장애를 묶어서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장애는 잘 아시죠? 이렇게 이제 15유형으로 나누어서 대한민국은 이들을 급수로 나눕니다. 1등급에서 6등급.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복지를 실행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설계예요. 이 속에서 모든 장애인 복지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손상은 장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2개의 발가락을 지닌 사람은 장애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발가락 5개를 가지고 살죠. 이 부족은 다 거의 다 발가락이 2개래요. 아무런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고 장애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발가락 2개 가졌다고. 그런데 발가락 5개인 이 사람이 우리의 인식을 가지고 가면, 그러면 발가락 2개가 장애인일까요? 발가락 5개가 장애일까요? 발가락 5개가 장애가 되겠죠. 그 기준에 의하면. 두 번째 퀴즈인데요. 비만은 장애인일까요? 아닐까요? 비만은 미국에서는 장애인인데 한국에서는 아니에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외국 이민자는 장애인일까요? 아닐까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민자는 스웨덴에서는 장애인이래요. 이야, 뭐지, 장애인, 그렇게 하면 장애인이 어마어마하겠다, 그죠? 네. 대상에 대한 시각은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어떻게 보입니까? 목에 뭔가를 꼈네요. 좀 불편해 보이지 않을까요? 좀 이상하게 안 보이나요? 이상하게 보이죠. 저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저 여인은 까렌족 소수민족의 마을 여성의 미인이래요. 저는 좀 이상하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머리 팍 길고, 그리고 머리도 허옇고,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다니니까, 지금은 우리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에 저한테 항상 이렇게 했어요. 남자가 이렇게 머리 길고 수염도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더 이상하게 보이니까 정상인, 비장애는 우리 어머니는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정상인들한테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머리 반듯하게 깎고 돌아다니라 그러고 했어요. 또 하나, 제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해요. 자, 우리 어머니 눈에서는 이상하게 보이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한 박경석은 이 사회에서는 장애인이죠. 근데 이상하게 보이고 불편하게 보이는 저 사람은 미인이에요. 그러면 저도 미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사회 속에서 어떤 대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장애 규정도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흑인은 피부가 검기 때문에 노예가 될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흑인, 바로 노예라는 등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노예 12년의 영화 포스터입니다.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뭐 이러네요. 노예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아프리카의 추장으로 살았었는데요. 매우 고귀한 족보 속에서 아프리카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저기 백인들에게 붙잡혀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노예를 12년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자유가 결정됐던 겁니다. 흑인이 바로 노예가 아니라 그 시대에 사회적 차별과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흑인이 바로 노예가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라는 것이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저희가. WHO에서 이야기한 손상은 어떤 특정한 관계 안에서만 장애가 되는 것 뿐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WHO가 대한민국의 장애인과 관련된 법들이 아무리 손상이 장애라고 이야기해도 진실은 이겁니다. 인권의 기준은 이겁니다. 사회적 차별과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손상은 손상일 뿐인데 장애가 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런 투쟁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유엔 권리 협약이 2006년도에 유엔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전문에 장애는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다.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환경적인 장벽과 상호작용하면서 결정되는 것이 장애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애는 손상으로 고정화된 것이 아니다. 장애는 변화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88년도에 장애인을 등록시키고 그것을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급소화시켰던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십시오. 의학적인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사회 속에서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제어하는 태도, 환경적인 장벽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지, 왜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해서 급수를 나눠서 거기에 자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한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애 등급제 폐지이고, 그리고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는 인권과 권리의 기준이고, 구체적으로는 관계를 변환합시다. 이제 계산 다시 합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개념 속에서 이 사회적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해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의 변화인데, 그 누구도 우리는 놓치지 않겠다. 누구? 저와 같은 이제 지체장애인이나 뭐 이런 신체적 장애나, 그리고 또 이 사람들 이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다가 집구석에서 있다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2021년도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지만은 여전히 발달장애, 지적 자폐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가두고 살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 노르웨이에서
탈시설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 발달장애인의 생활여건이라는 정부 보고서입니다. 그 바로 정부 보고서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처해 있는 생활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시설을 다시 재조직화하는 것으로 거기에 돈 조금 더 준다고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들은 시설 해체법을 만들었고 1988년도에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2012년도에 이 법마저 해체시켜버리고 마지막 남은 시설도 해체를 결정하면서 탈시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그리고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탈시설하자라는 것이 바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이고 운동의 과제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